지금 전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솔깃한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흔히 요즘 전월세 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취득세를 인하하고 국민주택 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해주고 또 소득 공제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828 전월세 대책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야 양당을 연결해서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전월세 대책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전월세 대책은 현재 전월세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 수요가 늘어난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이유로 전세 공급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전세 수요를 줄이고 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전세 수요를 줄인다는 말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취득세율 인하라든지 또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 이런 것이 핵심이고요. 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하고 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 부담을 당장 좀 낮춰드려야 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또 주택 바우처 도입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서 주택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이게 바로 내용이군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취득세 영구 인하. 그동안 물론 꾸준하게 제기는 돼 왔는데 이번에는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2%, 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로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이죠. 네네.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책 중에서 취득세 인하가 핵심적인 건데요. 요거는 그동안에 몇 차례 해왔는데 이제 일몰이 돼서 지금은 또 안 하고 있는 건데요. 한시적이었지만 사실은 너무 좀 한시적으로 자주 몇 번 있었죠? 해왔죠. 네네. 네네.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영구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날부터 이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네. 소급 적용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소급 적용에 대한 이제 문의가 많은데요. 네. 어떤 정책이 긴급한 정책일 경우는 국회 처리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발표한 날로 소급 적용을 보통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게 9월 내로 빨리 통과되고 야당이 동의해 주신다면은 뭐 7월 1일까지 소급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하지만 이번 취득세 인하가 생각보다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몇 차례 인하했지만 여기에 좀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장 낮게 적용받았던 그만큼의 세율 이게 아니면 이거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들 것 같거든요. 그래도 취득세는 서민들이 집을 이사할 때 굉장히 큽니다. 그 액수가.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이게 이제 6월 말에 종료가 됐는데 6월 달에는 아주 주택 매매가 급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종료가 되니까 7월 달에는 또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식으로 했다가 말았다 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영구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서민 중산층이 집 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장 거래할 때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 집값만 겨우겨우 대출해서 마련하거든요. 네. 근데 딱 집을 사고 나면 취득세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눈에 띄는 게 역시 수익 공유형 또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입니다. 다소 좀 생소한 개념인데 네네. 물론 이게 구조를 보면은 국민주택 기금을 통해서 집을 나중에 팔고 난 다음에 수익을 서로 공유하거나 손실을 공유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러나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1%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전셋값 정도의 자금만 가지고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상품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모기지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소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20년 이상 걸려서 천천히
원리금을 갚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새로 도입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나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이게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서민 중산층을 하여금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다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이 국민주택 기금을 가지고 특정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대출을 통해서 매매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빚내서 집 사라, 이걸 좀 조장하는 것 아니냐. 또 나중에 지금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이걸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정 대상이라고 그러지만 이분들은 이제 안정적 주거 공간을 희망하는 집 없는 서민층입니다. 네. 이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 주는 것은 절대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창의적인 제도다. 이때까지 한 번도 도입해 보지 않은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전월세 값 폭등을 우려하면서 계속 전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네.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근데 이 두 제도는 사실상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물론 대출을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전월세보다 아주 낮은 금리로 사실상 전월세를 사는 제도죠. 전월세 폭등 우려함이 없이 전월세를 사는 제도인데, 그러다 만기가 되면 자기 집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손익 공유형 모기지 제도의 경우에는 대출 없이 지분 투자를 받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40% 지분 투자를 받고, 그렇죠. 집값이 내려갈 때는 또 기금이 손실을 분담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게 물론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혹시 뭐 수익이라든지 손해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가격 조작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시장에서 되는데 네. 가격 조작 같은 것은 되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가을 전월세 시장이 지금 난리인데 네네. 과연 이게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느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주택 매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입니다. 세입자들 전월세 부담 완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도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는 전세 수요가 얼마나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가에 달려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4일 부동산 시장 대책 후속 조치들이 빨리 마무리돼야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또 이번에 도입하는 취득세 인하 같은 것들을 민주당이 빨리 이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월세 상한제는 저도 전월세를 지금 두 군데 살고 있는데요. 네. 서울에도 살고 있고 부산에도 살고 있는데, 이게 심정적으로는 도입하면 뭐 전월세가 폭등이 이제 멈춰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한번 해봤지만 이걸 도입하게 되면 미리 집주인들이 전월세 값을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이건 부작용이 있어서 아주 부작용이 큰 것이죠.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오니 예.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 대책 TF 공동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정부 여당이 내놓은 전월세 대책, 민주당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요. 한마디로 부자들 위주의 정책이고요. 네. 또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한 엉뚱한 대책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재탕 삼탕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내놓은 전월세 대책,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전월세 수요를 주택 매매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는데 뭐 이자 싸게 빌려주고 세금을 좀 부담을 덜어줄 테니까 집을 사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이번 정책의 큰 골격인데요. 네.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뭐 집을 사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첫째는 살 돈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 공급이 지금 많이 딸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저희 진단인데요. 뭐 취득세 인하 같은 경우는 뭐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낮추자. 것이 기본 입장인데요. 다만
지금 지방 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취득세가 지방 재정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방 재정에 대해서 나몰라라고 취득세만 인하해서는 안 되고 지방 재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보전 대책이 취득세-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예, 취득세 인하를 얘기하신다면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방 재정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취득세만 내리자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다주택자들도 취득세 인하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평가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번에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하고,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되어온 부자 감세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서민들에게는 그다지 큰 혜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일부 혜택은 있을 걸로 봅니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동의를 하지만은 지방 재정에 대한 대책만 확실하게 마련해 준 다음에 상의한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역시 눈에 띄는 것은 수익 공유형 또는 손익 공유형 모기집입니다. 결국 네네. 1% 내외의 그 파격적인 금리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네네.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 추세고요. 또 네. 우리 지금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하는 지금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 상황에 맡겨야 될 문제지 정부가 지금 뭐 빚을 싸게 줄 테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라 이렇게 부추길 상황은 아니죠. 만약에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은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그 집을 산 국민들이 돌아가는 것이고 또 국민주택 기금에도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은 정부 정책으로 적절치 않다. 그것은 시장 상황에 맞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물론 이제 좀 상당히 뭐 아까 그 나성민 의원께서는 창의적인 대책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대책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이 모기지가 결국은 빚을 내서 집 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네. 나중에 후폭풍 내지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당장에 집을 사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길게 보면은 결국 이게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동안에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정책을 펴왔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건 하우스 푸어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책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희 민주당 입장입니다. 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월세 상한제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 저희 가장 핵심으로 보는데요. 왜 사실 그렇습니까? 전월세 상한제는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입니다. 네. 이제 와서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 미국 각각 선진국에서 대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고요. 네. 경제 당국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당국에서는 자꾸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면은 전월세값이 폭등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89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할 때도 네. 그때 이제 1년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개정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도 정부 당국에서 그렇게 했을 때 폭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이제 집값이 좀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폭등하지 않고 저희가 또 제도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고 또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는 정부 어떤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하게 되면은 전월세 폭등 현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은 지금 현재 전월세 폭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조금 언급은 하셨지만 일부에서는 특히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좋다.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어서.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시장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할 경우 시장 왜곡을 가져오고 오히려 공급을 줄여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물론 민주당하고 정부 정치하고 지금 완전히 포인트가 다른데요. 네. 아까 저희는 이제 부자 매수를 자꾸 정부가 시장 왜곡해서 유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저희는 지금 전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을 하고 법이 규제를 해야 한다. 오히려 매매 시장은 시장 상황에 순리를 맡기고, 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좀 규제도 하고 법도 만들어서 좀 제한하는 정책을 펴한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저희는 서구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전부가 다 이런 정책을 대체적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그 정부 당국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이자 제한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정부 당국에서 이자 제한법 시행하면은 정말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출 못 받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는데 결국은 이자 제한법 시행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월세 상한제 시행했을 때 큰 부작용 없이 정착할 것이라고. 급격하게 그 전월세 값을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법에 이제 그 세입자들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가 없게 그렇게 제도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그 전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상한제를 도입해서 이번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나성린 의원이 민주당이 추후에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빅딜 가능성 어떻습니까? 정말 그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문제는 전월세 대책과 관계가 정말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연목구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전혀 관계없는 정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게 아니고 거기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걷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양도소득세 폐지하려면은 지금 다주택 가지신 분들이 한 채는 살고 나머지는 지금 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임대 대놓고 있죠. 임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법에 의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임대 소득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일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행 제도도 그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양도세를 상당히 배려해주는 중과를 안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지금 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폐지하는 정책에 그런 전제가 있어야만. 예, 전제가 있을 때는 저희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 대책 TF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